1964년, 지금으로부터 6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최말자 씨인데요. 무려 사건이 벌어진 지 61년 만에 한을 풀게 됐습니다. 어제 재심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이 이 최 씨의 정당방위를 이제 인정을 하면서 무죄를 구형한 겁니다. 검찰이 사건에서 당연히 이제 유죄를 인정을 하면서 형을 구형을 해야 하는 게, 그게 이제 형을 바라는 게 구형인데 무죄를 구형을 한 겁니다. 성폭력의 피해자였지만 죄인의 삶을 살아야 했던 최 씨였는데 사건 발생 61년 만에 사실상 무죄가 확정이 된 겁니다. 네, 당시 사건부터 짚어보면요. 만 18살이던 최말자 씨는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범인의 혀를 깨물어 1.5cm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최 씨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고 경찰도 최 씨에게 죄가 없다고 봤지만 검찰이 이를 뒤집고 6개월간 최 씨를 구속하고 기소하면서 유죄를 받게 된 건데요. 당시 범인은 강간미수를 제외한 주거 침입죄만 인정되면서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지금의 법감정 또 법의식으로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인 최 씨보다도 오히려 범인이 어떻게 보면은 더 가벼운 그런 형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최 씨 사건 발생 이후 56년이 지난 2020년 5월에요.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건을 다시 원전부터 다시 봐달라 이렇게 법원에 청구를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1, 2심에서는요, 이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이 자백을 강요했다는 이 최 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대법원까지 올라가서야 이 항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면서 올해 2월 최 씨의 재심 절차가 시작이 됐고 어제 첫 재판이 진행된 겁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국가는 1964년 생사를 넘어가는 악마 같은 그날의 사건을 어떤 대가로도 책임질 수 없다며 61년간 죄인으로 살아온 삶, 희망과 꿈이 있다면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인권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두 손 모아 빌겠다고 당부했습니다. 검찰은 첫 재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어 행위고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도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무려 61년의 기다림 끝에 무죄를 구형받은 최 씨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망감이 교차하죠. 너무 힘들었던 건 실감이 아직 나지를 않고 분명히 제 귀로 들었습니다. 무죄라는 거, 사과하는 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니까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무죄를 구형한 검찰은요, 과거 이제 최 씨의 사건을 두고서 당시 검찰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 이러면서 뒤늦게 최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사죄까지 한 겁니다. 네,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사과했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오판됐던 것이라며 법원이 응답할 때라고 강조했는데요. 최 씨에 대한 재심 선고는 오는 9월 1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먼저 방금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이 최 씨에 대한 최말자 씨의 재심 사건과 관련한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이제 재심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신문도 생략을 하고서 곧바로 최 씨에 대해서 무죄를 구형을 했고요. 그리고 최 씨를 피고인이 아닌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최말자님 이렇게 부르면서 또 사유를 설명하고 또 사죄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법 감정이나 법 의식으로 비춰본다면 너무나 당연한 무죄 판결
판결인데 이런 판결이 나오기까지 61년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좀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에 그 재심 청구가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1, 2심은 무죄를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강압적인 수사를 한 부분에 증거가 없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을 본다면 도대체 법원은 1, 2심 재판은 또 왜 이렇게 판결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 재심 사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이제 재심 청구라는 것은 상당히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이미 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판결을 통해서 확정된 판결을 재심은 다시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 재심 청구에 대해서 1심과 2심은 아무래도 그 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보고 재심을 열어주지 않은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인정이 됐다. 그래서 또 재심이 열리게 된 부분이 있는 것인데요. 61년이라면 참 긴 세월인데 길었지만 너무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9월에 무죄 판결이 나는 것까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사실상 이제 무죄가 확정됐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피해자의 정당방위 부분인 건데 우리가 형사적으로 우리나라 형법 체계에서는 정당방위를 굉장히 엄격하게 좁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공격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과격하게 방어를 하다 보면 정당방위가 오히려 인정되지 않고 쌍방폭행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억울한 경우도 실제로 현실에는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형사상의 정당방위, 특히 이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무죄 판결 나오는 거는 뭐 저희가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1964년에도 이미 정당방위 개념은 있습니다. 지금 장현주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그때는 정당방위의 폭이 지금보다 뭐 좁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성폭행을 하려는 사람의 그 혀를 깨물었다 하는 거는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일부러 가해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도대체 그 당시에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다음에 그 수사를 정당방위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 이 최말사 씨에 대해서 뭐 더 가해를 한 것이냐 이렇게 기소를 하고 그걸 또 법원이 그대로 인정했단 말이죠. 네, 형도 더 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도 네, 가해자보다 더 셌단 말이죠. 그런데 법원이 또 그걸 그대로 인정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한테 알려진 사실관계 이 이외에 혹시 뭐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건가? 뭐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과거의 기사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찾지는 못했습니다만은 1964년에 도대체 어떤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졌고 왜 법원은 그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궁금증 저는 여전히 남는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이 명확해져야 사실은 이런 일들이 앞으로 생기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